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장마 속 비바람을 뚫고 취재에 임해주시는 언론사와 기자님 그리고 유튜버님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시민사회단체들의 2026년도 8차 공익기자회견입니다. 지난 2026년 1월 19일 이 자리에서 1차 국민주권정부 검찰개혁을 방해하는 공욱 민정수석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즉각 파면을 촉구했고 2차로 대통령실의 마약게이트 철저 수사와 진상규명을 촉구하면서 백혜용 수사팀 수사방해 의혹 관련 진상규명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3차로 이해운 장관 후보의 각종 의혹 인사검증을 실패한 공욱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서울경찰청에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4차 공익기자회견은 청와대 분수대 광장에서 변호사법에도 없는 김앤장 해체 없는 검찰개혁, 사법개혁 부패 척결은 국민 속임수에 불과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의 민심, 천심을 저버리고 5천만 국민 명령인 검찰개혁을 방해하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 공욱 민정수석 파면을 재차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지난 4월 20일 5차 시국선언으로 4대의 거대한 산을 넘고자 KTNG, 검찰개혁, 경찰개혁, 금융, 카르텔을 타격하는 5차 시국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6차 기자회견은 국민의 피땀으로 살린 SK하이닉스, 잃어버린 국민의 몫을 되찾고 경제정의를 촉구하는 공익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7차 시국선언으로 지난 7월 7일 과천 권창형 종합특검 앞에서 윤석열 탄핵을 이끈 핵심 증인들 오히려 피해자로 입건되고 토사구팽 수상 즉각 중단을 촉구하였고 홍장원, 조성현, 박종근 등 내란 진압 및 탄핵 공신, 수사 중단 및 불기소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오늘 8차 긴급 시국선언은 약탈적 경제, 홈플러스 참사 즉각 해결하라, 피눈물 흘리는 국민 비웃는 MBK와 김앤장의 카르텔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노동자와 납품업체를 벼랑 끝으로 내몬 사모펀드 MBK의 약탈적 만행과 이를 비유하고 돈벌이 잔치 벌리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카르텔을 강력하게 규탄하는 시국선언입니다. 오늘 기자회견 순서는 대회선언 및 민중의례 참석자 소개, 연원 인사, 시국선언문, 기자회견문 낭독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중의례가 있겠습니다. 순국 선열 및 후국영령과 민주열사를 위하여 우리 모두 삼가 옷깃을 여미고 묵념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이하 올해는 생략하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검찰, 경찰, 사법적폐 청산 및 김앤장 해체운동본부가 주최하고 투기자본가비센터, 국민연대, 영희연대, 유엔특검단 이 파타시킨 주범 김병주 회장이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김병주가 대한민국에서 박태준의 사유로서 검은 미국인이 돼서 한국에서 엄청난 소득을 올렸습니다. 기업을 인수해가지고 국민연금의 자금 등을 동원해가지고 이것을 자기 돈 거의 들이지 않고 이것을 인수해서 모두 다 수익을 내왔습니다. 이 사람의 문제는 저희들은 노사가 대한민국에서 이게 외환은행을 인수해서 직접 경영해서 이 동일인 아니겠습니까?
한국에서 기업을 경영하면 이 법인은 한국법에 따라서 국세를 내야 합니다. 그런데 론스타는 팔고 나가서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이 1조 소송을 진행하는 중에 대한민국 대법원 조희대 등이 1조 원을 내주는 이러한 참사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대한민국이 법이 없는 사회입니다. 그렇다면 이 검은머리 미국인 김병주 역시 그럴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국적이 미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검은머리 미국인 쿠팡 김범석도 대한민국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동일인을 쿠팡으로 지정하고 말았습니다. 대한민국의 법과 규정을 무시하고 이렇게 특혜를 제공하고 대한민국의 국법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 이 외국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배후에는 바로 김현장이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시민단체가 지난 작년에 3월 20일에 금융감독원에 쿠팡을 고발해서 금융감독원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모두 다 검찰에 넘겼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작년 4월 23일에 중앙지검에 고발해서 중앙지검이 28일부터 수사에 착수해서 압수수색하고, 심지어 김병주가 해외에서 출국해서 들어올 때 압수수색을 해서 휴대폰까지 압류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로 소환해서 조사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압수수색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법원이 또 풀어지고 말았습니다. 대한민국 법원이 무슨 법원입니까? 조희대, 내란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국법이 없습니다. 국가의 세금, 이러한 것은 전부 빼돌려가지고 김현장에 넘겨주는 이러한 법원입니다. 그런데 이 김현장이 또 구속영장을 기각하는 사이에 중앙지검장 박철우가 사건을 반부패 3부가 수사하고 있는데 이것을 2부로 옮겼습니다. 저희들이 고발해서 이 고발 사건을 저희가 조회해 봤더니 김현장이 무려 29명이나 변호사가 거기에 붙어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돈으로 막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 불법조직 김현장이 29명을 넣었는데 그 외 사건들에 포함하면 더 많은, 엄청나게 많은 돈을 김병주가 김현장에 갖다 바치고 수사를 받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지금 경찰의 가족의 살인사건을 빌미로서 보안수사권을 얘기하지만은 지금 현재 대한민국 검찰 모든 수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식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사를 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 검사들입니다. 이 검사들이 국세청이 추징한 세금까지 추징하지 않고 빼먹는 도적의 앞잡이를 해왔습니다. 법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김병주 사건과 김현장, 그리고 아리세 사건도 아시겠습니다만은 아리세에 약 20여 명의 김현장 변호사가 붙어가지고 1심에서는 23명의 사망자를 내서 15년의 징역을 처했습니다만은 2심에서는 징역 4년으로 풀어주고 말합니다.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일들이 대한민국 곳곳에서 김현장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쿠팡 사건 그리고 빗선 사건을 고발했습니다마는, 근데 문제는 저희들이 김현장이 테라의 범죄조직 권도영으로부터 90억 원을 받아가지고 2003년경에 중앙지검에 고발한 사건을 남부지검에서 수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2월 달에 3일에 검찰국장 성상환이 남부지검장으로 가더니 검사가 바뀌어서 이 테라의 범죄자금을 수수한 한찬식, 박철웅 등 김현장 검사들을 모두 기소중지하고 말았습니다. 언제까지 했습니까? 권도영이 25년에 미국에서 재판을 받아서 15년의 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면은 권도영이 풀려서 한국에 올 때까지 기소중지한다는 것입니다. 2040년까지. 그런데 우리는 그때 이 한찬식이 민정수석이 되려고 하는지를 몰랐습니다. 알고 보니까 한찬식이 민정수석이 되기 위해서 그러한 짓을 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검찰국장이 남부지검장으로 나서 검사가 바뀌고 남부지검장이 바뀌어가지고 기소중지 처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시민단체가 빗썸 사건과 더불어서 김현장이 테러의 범죄자금을 최대한 415억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서
추가로 고발했습니다. 국수본에 고발했는데 이때 수많은 언론들, JTBC 등 언론들이 많이 와서 촬영했습니다만 이 사건을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김기환과 봉욱이 손붙거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당시에 우리가 고발한 고발인 중에 바로 한찬식이 들어있던 것입니다. 한찬식이 들어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보도하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이 국수본은 이상하게도 이 사건을 광주로 내려보냈습니다. 대투자 주소지가 광주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수사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이거 금융조사부에 수사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경찰서에서 조사받아서 현재 서울에서 수사 중이었습니다. 이 피의자 한찬식이 바로 민정수석이 되고 말았습니다. 대한민국이 범죄주의 김현장이 민정수석을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에 범죄가 없어지겠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5천만 국민의 힘으로 내란범 윤석열을 파면시키고 국민 주권정부를 만들었건만 이재명 대통령이 기껏 하는 것이 봉욱, 김현장 이러한 국민은행 탈세 수사를 방해하는 이러한 자를 민정수석으로 발령하더니 급기야는 한찬식을 발령했습니다. 한찬식이 누굽니까? 마기태씨 하나 둘 셋. 잠깐 열려. 이쪽으로 딱 일렬로 딱 그죠. 그리고 하얀 줄에. 자, 찍습니다. 하나, 둘, 셋. 잠시만요. 하나, 둘, 셋. 자, 이쪽으로 오셔서. 자, 가지고 계신 손 끝과 머리 위로 번쩍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머리 위로 번쩍. 머리 위로 번쩍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옆에서도 한번 찍으시죠. 우리 강창환 기자님도 옆에서 한번 옆에서 찍어. 옆면으로 측면으로 찍어달라고. 예. 자, 이제 가슴 높이로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면을 응시해 주시고 가슴 높이로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끝에 분 여기 좀 봐주세요. 다른 데 보지 말고. 자, 정면을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장 찍어주시고. 이거 여기부터 다시요? 예,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장마 속 비바람을 뚫고 취재에 임해주시는 언론사와 기자님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시민사회단체들의 2020년도 8차 공익기자회견입니다. 지난 2026년 1월 19일 이 자리에서 1차 국민주권정부 검찰개혁을 방해하는 봉욱 전 민정수석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즉각적인 파면 촉구 시국 선언을 하였습니다. 2차로 대통령실의 마약 게이트 철저 수사와 진상규명을 촉구하면서 백혜룡 수사팀 수사방해 의혹 관련 진상규명을 촉구하였습니다. 3차로 이훈 장관 후보의 각종 의혹의 인사검증에 실패한 봉욱 민정수석에 대하여 서울경찰청에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4차 공익기자회견은 지난 3월 17일 청와대 분수대 광장 앞에서 변호사법이 없는 김현장 해체 없이는 검찰개혁, 사법개혁이 없다. 부패 척결은 국민 속임수에 불과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 민심 천심을 저버리고 5천만 국민 명령인 검찰개혁을 방해하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봉욱 민정수석 파면 재차 촉구하는 4차 기자회견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지난 4월 20일 5차 시국선언으로 4대의 거대한 카르텔 KTNG 검찰개혁, 경찰개혁, 금융카르텔을 타격하는 5차 시국선언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6차 시국선언은 청와대 앞에서 국민의 피땀으로 살린 SK하이닉스, 잃어버린 국민의 몫을 되찾고 경제정의를 촉구하는 공익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7차 시국선언은 지난 7월 7일 과천 권창용 종합특검 앞에서 윤석열 탄핵을 이끈 핵심 증인들, 오히려 피해자로 입건 토사구팽 수사 즉각 중단과 홍장원, 조성현, 박종근 등 내란 진압 및 탄핵 공신에 대한 수사 중단 및 불기소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8차 시국선언은 약탈적 경제, 홈플러스의 참사 즉각 해결하라, 피눈물을 흘린 국민, 비웃는 MBK와 김앤장 카르텔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노동자와 납품업체들을 벼랑 끝으로 내몬 사모펀드 MBK의 약탈적 만행과 이를 비호하여 돈잔치를 벌리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카르텔을 강력하게 규탄하는 시국선언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포토타임이 있었고 개회선언 민중의례 연우인사 기자회견문 낭독 자유발언 기자님 등 질의응답 순으로 기자회견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중의례가 있겠습니다. 순국 소멸 및 호국영령과 민주열사를 위하여 우리 모두 삼가 옷깃을 여미고 묵념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오늘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행의정 남진네트워크 중앙회장 김선홍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검찰, 경찰, 사법적폐 청산 및 김앤장 해체운동본부가 주최하고 투기자본감시센터, 정의연대, 국민연대, 의민특검단, 법치민주화를 위한 무궁화클럽, 행의정 남진네트워크 중앙회, 국민생명안전네트워크, 기업윤리 경영을 위한 시민사회단체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참여하신 대표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윤영대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이근철 국민연대장님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상민 정의연대 사무총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종대 의민특검단 단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선홍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중앙회장입니다. 이분들이 검찰, 경찰, 사법적폐 청산 및 김앤장 해체운동본부의 상임 공동의장단입니다. 오늘 홈플러스 파산 위기에 직원, 납품업체, 국민들은 피눈물을 흘리는데 김앤장은 돈 풍년장치이다. 약탈적 경제 MBK 김병주 등 23명을 2025년 3월 20일 금감원에 고발하였고 2025년 4월 23일 검찰에 사건을 고발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 말이냐? 변호사가 29명이 투입됐습니다. 그것도 모두 김앤장 변호사를 29명을 선임했습니다. MBK 파트너스 고발 사건 진정에 관하여 우리 윤영대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님께서 요지 설명이 있겠습니다. 격한 함성 힘차게 부탁드립니다. 예, 홈플러스 사태 이거 대단히 심각합니다. 이 김병주가 MBK를 설립해서 수많은 회사를 인수해가지고 팔아가지고 약 20조 이상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 홈플러스는 부채 비율이 3200%에 달하도록 엄청나게 부실 경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다가 이렇게 부채 비율이 높아지고 경영이 어렵자 중단은 하지 않고 상환 전환 우선주라는 게 있습니다. 상환권을 부여하거나 또는 전환권을 행사할 수 있는 1조 원의 주식을 1조 원을 원래 부채로 계상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자본금으로 넣었습니다. 그리고 25년 말에는 이게 신용등급이 아까 3200% 갔으니까 완전히 파산해선 회사 아닙니까? 그런데 파산 사실을 알고 신용등급이 내려갈 때는 여러가지 자료로 신용평가하는 사람들이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 알고 있으면서도 사채를 발행했습니다. 사기 사채인 거죠. 사기꾼입니다. 돈이 없으면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까 1조 원의 상환 전환 사채는 국민연금이 투자한 겁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 돈 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한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 은행 돈을 자기 마음대로 갖다 써왔습니다. 뒷배가 바로 김현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회계 조작, 또 사기혐 발행, 이렇게 해서 법정 관리를 신청해가지고 수많은 노동자들이, 수많은 납품업자들이 지금 거리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작년 3월 20일 금융감독원에 고발해서 금융감독원이 수많은 자료를 조사해서 검찰에 넘겼습니다. 넘기기 전에 또한 저희들이 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중앙지검은 즉시 수사에 착수해서 홈플러스 그리고 MBK 여러 회사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그리고 김병주가 해외에서 들어올 때 김병주를 공항에서 압수수색했습니다. 핸드폰도 물론 압수수색했죠. 그리고 이 사건 수사부 김봉진 검사는 김병주를 작년에 12월 3일에 김종환을 소환해서 비자 소환하고 12월 9일에 김병주를 피의자로서 소환했습니다. 이 피의자로 소환할 때는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청구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미뤄졌습니다. 바로 중앙지검장 박철우가 미루고 있던 것이죠. 그래서 1월 달에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더니 이번에는 법원이 사안이 매우 중대하고 피해자가 너무나 큰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엄청나게 버는 이 김병주가 가지고 있음을 알고도 이것을 구속영장을 기각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에 국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더욱더 심각한 것이 이렇게 구속영장이 기각되자마자 중앙지검장과 공무원 인사이동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6개월 만에 김봉진 부장검사, 홍성기 부부장검사를 6개월 만에 지방으로 좌천시키고 이 수사는 3부에서 해왔는데 반부패 3부에서 해오던 것을 2부로 옮겼습니다. 그러면은 저희들이 고발한 사건이 핵심인데 김현장이 30명, 29명이나 달려있는 이 사건을 3부 새로운 신임 강인 검사에게 그대로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사건을 분리해서 지방으로 뺏어가지고 하는 것들이 검찰의 행태입니다. 누가 했겠습니까? 검찰의 인사는 대통령이 합니다. 바로 보국의 지원을 받아서 했겠죠. 이게 나랍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김병주는 떵떵거리고 살고 있습니다. 도대체 서민들은 저렇게 길거리에 헤매고 있는데 대한민국 청와대 이재명 대통령이 이러한 것을 방관해서 모른단 말입니까? 그런데 문제는 저희들이 보국을 수없이 국민의힘 탈세 공범이라고 주장해서 파면을 요구해왔습니다마는 더욱더 가관인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보국의 우위물을 바로 김현장의 한찬식을 앉혔습니다. 정말 어이없는 일이었습니다. 한찬식이 누구냐고요? 최재경의 사촌입니다. 50억 클럽 최재경이 사촌이고 아까 중앙지검장 박철우는 대장동 사건을 항소를 기각한 사람입니다. 대한민국에 국법이 없습니다. 대통령이 됐으면 5년 동안 임기를 국민들이 보장할 텐데 내 사건은 손대지 마라. 나는 임기 끝나고 재판을 받을 테니 대한민국의 부정부패를 척결하겠다고 할 것을 모든 사람들이
임기를 보장한 이재명 대통령을 보호하는 듯이 검사 이놈들이 나서가지고 마치 이재명을 한 건 봐주는 것처럼 하다가 결국은 김현장의 이러한 김병규 사건을 땡처리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한찬식이 누구냐? 바로 이명박 대통령 때 원세훈 아시죠? 국정원에서 수많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국정원의 노무현 김대중 뒷조사, 그 다음에 댓글, 이러한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때 국정원에 2년간 파견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파견된 사람은 변창훈인데 자살을 했어요. 윤석열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것이죠. 윤석열과 최재경이 매우 가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최재경이 사촌인 이 한찬식이 누구냐? 저희 특이자본감센터가 테라 범죄 자금 90억을 수수했다는 혐의로 2023년에 한찬식, 박철웅, 김현장 변호사, 김남수 등을 고발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남부지검에서 수사하고 있었는데 남부지검장 성상훈, 이 성상훈이 검찰국장이었습니다. 그러면은 법무부 검찰국장, 민정수석하고 모든 범죄를 공유하는 사람입니다. 정보를 공유하는 사람인데 이 검찰국장이 남부지검장이 와서 검사가 바뀌어지자마자 기소중지했습니다. 기소중지. 언제까지 했겠습니까? 기소중지를 테라 김도영이 지금 미국에 잡혀서 15년의 징역을 확정받았는데 김도영이 15년을 살고 나올 때까지로 정해졌습니다. 2040년까지 수사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더 들어보셔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빗썸 사건 때 이 테라의 범죄 자금을 415억이나 김현장이 추가로 받았습니다. 최대 415억을 받아서 또다시 한찬식을 고발했는데, 국수본을 고발했는데 이 국수본이 가관입니다. 이 사건을 빗썸은 저기 강남 수서에 있는데 광주로 내려보내서 수사하지 않겠다 그래서 수사 의견서를 이건 금융범죄니까 경제팀에서 수사하라고 요구했는데 수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사는 노원에서 받고 지금 그러나 경찰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한찬식은 범죄 피해자인지도 불구하고 대통령을 혹세무민하고 이렇게 검찰을 통해서 인사이동을 통해서 범죄를 은폐시켜가지고 민정수석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민정수석, 김현장의 민정수석들이 대한민국의 민정수석이 있는데 김현장은 아리셀 사건, 하숙기살 군제 사건, 국민은행의 재탈세 사건, 그리고 징용사건 등 수많은 김현장 사건을 불법적으로 처리해서 나라를 온통 분탕질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까지 몰랐다면 이번에야말로 한찬식부터 파면하고 김현장을 즉각 개선하고 100조 원의 세금을 추징해서 천만 청년들에게 1,000만 원씩 나눠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이미 이것은 그들이 다 보았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칠 수 없어서 제가 선창화문을 마지막에 2초간 와를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홈플러스 직원, 납품업체, 국민들 피눈물 흘린다. 홈플러스 현대자산 정부가 책임져라. 노동자는 길거리로, 납품업체는 부도로, 벼랑 끝에 홈플러스 파산 사태 즉각 해결하라! 지난 전 정부부터 수수방관이 대참사를 불렀다. 사모펀드 약탈경제 방지법 즉각 제정하라! 금융당국은 꿀먹은 벙어린가 MBK 대형 금융사 간 유착 의혹 즉각 전수조사 실시하라! MBK 홈플러스 단물만 쪽쪽 빨고 고의 파산 의혹 주범 MBK 민병주를 즉각 구속하라! 노동자는 피눈물 위에, 김현장은
돈풍년잔치 웬 말이냐. 사법적폐 김현장 29명 후아 변호인당 즉각 해체하라. 투기자본의 의민낮 국부 유출과 범죄 수익 비유하는 김현장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전관 권력 눈치 보기 즉각 중단하고 검찰과 경찰은 김병주 등 23명을 성역 없이 수사하라. 4,100억 체불대금 우선 변제하고 14,000명 노동자 100% 고용승계 즉각 보장하라. 보장하라. 사모펀드 배불리기 이제는 끝났다. 국회와 정부는 기획약탈 범죄 수익 전액 환수하라. 이어서 기자회견문을 국민연대 이근철 상임대표님, 정의연대 김상민 사무총장님, 의민특검단 김종대 단장님이 순차적으로 낭독하시겠습니다. 격한 힘찬 함성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국민연대 상임대표 이근철입니다. 기자회견문, 약탈적 사모펀드 MBK와 사법적폐 김현장의 경제 참사를 단죄하라. 홈플러스 파산위기, 민생 파탄 방조한 정부 규탄 및 성역 없는 수사 촉구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 자본시장 역사상 가장 추악한 기획된 경제 참사의 실체를 폭로하고 피눈물 흘리는 국민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 10만 국민의 삶을 파괴한 호플러스 참사에 현황 한때 대형마트 업계의 이익을 지키며 국민과 함께 성장해온 29년 역사의 호플러스가 오늘 매장문을 완전히 닫았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작은 고갈로 인해 전기료와 가스비조차 내지 못해 전 점포의 영업이 전면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입니다. 그 비극의 현장 뒤에 무엇이 남았습니까? 호플러스 직영 직원 1만 4천 명과 수백만 명의 간접 고용 노동자들은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해 사지로 내몰렸습니다. 호플러스만 믿고 물품을 공급해온 4,600여 개 영세 납품업체들은 4,100억 원의 대금이 묶여 연쇄 줄도산의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일반 국민들의 전자단기 사채 투자금 4,019억 원이 공중분해될 위기에 처했고 금융권 대출 3조 원이 부실화되고 있습니다. 노동자와 그 가족, 협력업체를 포함해 무려 10만 명의 삶이 한순간에 파탄난 이 참혹한 현실이 바로 무자본 투기 자본이 저지른 약탈적 경제 참사의 본질입니다. 둘, 정부의 무능한 방조가 참사를 키웠다는 끔찍한 파국은 결코 자연적인 경영 악화가 아닙니다. 정부와 금융당국의 무능한 방조가 키운 명백한 인재입니다. 우리 시민 사회단체들은 이미 2025년 3월 20일 금융감독원에 그리고 4월 23일 검찰에 MBK 김병주 회장 등 23명을 고발하며 엄중한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부채 비율이 3,212%에 달하는 부실 기업에 엉터리 신용 등급을 부여하고 채권을 발행해 국민의 돈을 갈취하는 동안 금융당국은 도대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단 말입니까? 심지어 이재명 정부의 청와대 민정수석실 핵심 요직에 김현장 출신 부부 한찬식 수석 등 거대 정관 권력들이 대거 포진해 있다는 이유로 사법당국이 의도적으로 수사를 뭉개고
방치해온 것은 아닌지 국민들은 분노 섞인 의구심을 던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직무유기와 방조가 사모펀드에 먹튀길을 열어준 꼴입니다. 정현재 사무총장 교생입니다. 이어서 낭독하겠습니다. 변호사 29명 투입한 김앤장 돈풍량 잔치와 변호학행 규탄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렀음에도 주범 MBK 김병주 회장은 자성하기는커녕 사법적 처벌을 피해가고자 대한민국 최대 로펌인 김앤장 변호사를 무려 29명이나 무더기로 투입하여 호화 방어벽을 쳤습니다. 서민들은 한 푼이 없어 피눈물을 흘리는데 김앤장은 약탈 자본을 비호하며 역대급 수입료 돈풍년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돈만 주면 영혼까지 파는 김앤장의 악행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과거 몬스타 외환은행 약탈 자문, 외환은행 노동자 문자 해고 최초 합포와 골드만삭스의 진로소주 약탈 과정에서의 쌍방들이 배신에 이르기까지 저들은 언제나 투기자본의 앞잡이가 되어왔습니다. 1900명의 목숨을 앗아간 가습기 살균제 참사 앞에서는 사망 원인이 황사 때문이라는 궤변을 들어놓았고 일제 전범 기업 미쓰비시를 대리해 강제징용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켰습니다. 테라 루나 사태의 범죄 수익 수임, 하루 인베스트 사기 변호, 아리셀 참사 대표 감형 유도까지 김앤장은 영리를 위해서라면 상식과 인륜을 짓밟는 행위를 서슴치 해나온 사법 적폐의 정점입니다. 검찰과 경찰의 성역 없는 엄정한 수사 촉구 수사당국에 준엄하게 촉구합니다. 수서경찰서와 검찰은 더 이상 거대 로펌 김앤장의 위세와 권력의 눈치를 보며 기득권 카르텔의 방패막이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부도와 파산 가능성을 뻔히 알면서도 대규모 채권을 발행해 투자자들을 기망한 것은 명백한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행위입니다. 사법당국을 13조 원의 자산을 쌓고도 홈플러스의 단 1원의 자금 지원도 없이 고의 파산을 기획한 MBK 김병주 회장과 그 일당을 즉각 구속 수사하여 법의 엄중함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민특검단 단장 김종대입니다. 정부와 청와대에 촉구하는 해결 방안, 우리는 오늘 청와대 앞에서 정부의 즉각적인 결단을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강력히 선언합니다. 하나,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MBK 파트너스와 메리츠 금융그룹 간의 담보권 설정 및 위법적 자금 조달 과정에 대해 즉각 특별 전수조사를 실시하라. 둘, 고용노동부는 홈플러스 노동자 1만 2천 명의 체불임금, 국가지대금, 대급금을 즉각 집행하고 청산 과정에서 전원 고용 승계를 강력히 명령하라. 셋, 대한민국 국회는 지체 없이 홈플러스 파산 진상규명 청문회를 개최하여 김병주 회장을 증인대에 세우고 대국민 약탈 범죄의 실체를 밝혀내라. 넷, 청와대는 사법적폐 김앤장과 투기 자본의 유착을 철저히 처단하고 무자본 갭투자로 기업을 파멸시키는 사모펀드 약탈금지법을 즉각 제정하라. 국민의 생존권을 파괴하는 투기 자본과 부도덕한 로펌의 동맹을 우리는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법 적폐가 청산되고 MBK 카르텔이
완전히 단죄될 때까지 우리 시민단체들 국민의 이름으로 끝까지 투쟁할 것을 엄숙히 선언합니다. 2026년 7월 15일 검찰 경찰 사법적 대청산 및 김앤장 해체운동본부 국민연대 외 시민단체 일동. 예, 행의정 감신의 덕후 중앙회장 김선호입니다. 8차 시국선언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약탈적 경제 홈푸스 참사 청와대는 즉각 해결하라. 피눈물 흘리는 국민 비웃는 MBK와 김앤장 카르텔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오늘 2026년 7월 15일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노동자와 납품업체를 벼랑 끝으로 내몬 사모펀드 MBK의 약탈적 만행과 이를 비유하며 돈 풍년잔치를 벌이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카르텔을 강력하게 규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10만여 명의 생명권을 파괴한 홈플러스 참사와 참혹한 현실은 무엇인가? 한때 유통업계의 이의를 자랑하던 홈플러스도 사모펀드 MBK 파트너스의 인수 이후 철저하게 망가졌다. MBK는 알짜 매장을 팔아 수천억 원의 수수료 이익만 챙겼고 껍데기만 남은 홈플러스는 결국 자금 고갈로 매장 영업마저 전면 중단되는 파산 위기에 직면했다. 1만 4천여 명의 직영 노동자와 수만 명의 간접 고용 인력은 피눈물을 흘리고 있으며 4,600여 납품업체들은 4,100억 원의 대금을 받지 못해 연쇄 줄도산의 공포에 떨고 있다. 이는 단순한 기업의 부실이 아니라 자본의 탐욕이 빚어낸 10만 명 규모의 사회적 대참사이다. 참사를 키운 전현 정부의 수수방관과 청와대의 무기능력을 제기한다. 이러한 약탈적 경제 참사가 벌어진 동안 정부는 무엇을 했는가? 정부의 무능과 방조가 이 사태를 이렇게 키웠다. 특히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이 지난 2025년 3월 20일 금감원에 이어 2025년 4월 23일 검찰에 MBK 김병주 등 23명을 고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법정의는 여전히 침묵하고 있다.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재명 정부의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포진한 봉욱 민정수석, 한찬식 민정수석, 김앤장 출신들이 권력의 핵심 인사로 존재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가로막혀 있는 것이 아닌가 의혹을 제기한다. 셋째로 전관예우 방패에 대해서는 MBK와 돈잔치 벌이는 김앤장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수조 원대를 국부를 유치하고 서민의 피눈물을 쥐어짠 MBK 김병주 회장은 사법적 단죄가 두려워 대한민국 최대 로펌 김앤장 변호사를 29명이나 무더기로 투입했다. 홈플러스 파산 위기로 직원과 납품업체 국민들은 당장 먹고 살 길이 막혀 절망하고 있는데 김앤장은 이 거대한 비극을 기회로 삼아 역대급 수입료 돈 풍년잔치를 벌이고 있다. 과거 론스타 헐값 매각, 1900명 사망한 가습기 살균제 참사, 23명 사망한 아리셀 전지 결론, 전범기업 미쓰비시 변호, 오직 영리만을 위해 상식과 질서를 파괴해온 김앤장이 또다시 약탈 자본의 변호인 노릇을 29명이 자처하고 있는 것이다. 이 취약한 자본의 권력 카르텔을 우리는 절대 좌시하지 않고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검찰과 경찰의 성역 없는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 우리는 수사당국에 강력하게 촉구한다. 수많은 경제 범죄자들이 김앤장의 거대 전관예우 네트워크를 이용해 법망을 빠져나갔던 뼈아픈 역사를 더 이상 반복해서는 안 된다. 경찰과 검찰은 김앤장의 막강한 로비와
눈치를 보지 말고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약탈적 투기자본 MBK 김병주와 그 일당 23명 대인 및 특가법 사기 행위를 철저히 구속 수사하라. 청와대와 관계기관에 촉구한다. 4대 해결 방안이 이 억울한 참사를 즉각 해결하기 위한 관계기관에 대해 우리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즉각 공적 구조조정 체계를 가동하여 홈플러스 노동자들이 전환 고용 승계와 최저임금 지급, 영세 납품업자들이 대금 우선 변제 방안을 마련하라. 둘, 금융감독원은 MBK 파트너스와 중요 금융기관 간의 유업적 대출 및 자금 유동화 과정에 대해 전면적인 특별 감사를 실시하라. 셋, 사법당국은 김현장 법률사무소의 부당한 수사 개입 및 로비 의혹을 원천 차단하고 MBK 김병주 등 23명을 즉각 구속 수사하라. 넷, 국회와 정부는 제2의 홈플러스 사태를 막기 위해 무자본으로 기업을 인수해 자산만 쪽쪽 빨아먹고 빼먹는 사모펀드 약탈 방지법을 즉각 제정하라. 국민의 생존권보다 우선하는 자본은 없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는 홈플러스 피해자들이 끝까지 연대하여 사법적 폐 김현장의 해체와 투기자본 MBK의 안전한 단죄가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2026년 7월 15일 김현장이 여태까지 벌여온 행태를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 때 기업 매각 의혹, 2020년부터 칼라일의 한미은행 먹튀, 소버린의 SK 공격, 론스타의 외환은행 약탈, 외환카드 문자 해고 합법화, 2005년 골드만삭스의 진로 약탈, 2011년 1900명 사망한 옥시 가스기살균제 참사, 2015년 엘리엇의 ISDS 소송, 2015년 폭스바겐 디젤 게이트 변호, 2016년 전범격 미쓰비시 변호, 2017년 재벌 3세 폭행 의혹 천국, 2016년 2018년 양승태 사범 논란 의혹, 2019년 군군 군사기밀 유출 연루 의혹, 2019년 버닝썬 수사 책임자 영입, 2022년 테라노나 대폭락 415억 변호사 수임, 2024년 하루인 인베스트 가상자산 사기, 여기에서는 법원에서 법정에서 피의자가 피고인을 피습하는 최후의 비극 사태가 이루어졌습니다. 2026년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 아리셀 전지화재 변호, 징역이 23명이 사망하고 그 희생자들이 영원히 마르기 전에 15년 징역을 4년으로 대폭 깎아 아주 능력 있는 변호사를 썼기 때문에 이 김병주 또한 29명을 변호인으로 서면해서 깎아먹고 국민의 피를 빨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현장은 즉각 MBK 김병주 사태에서 해촉하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발언 있으십니까? 우리 윤영대 대표님 부족한 것도 있다 하시죠? 자, 오늘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예. 그러면 기자님들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소속 언론사와 성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BPSS의 정성란 기자라 그럽니다. 지금 홈플러스 사태 때문에 오늘 집회를 하시죠. 오늘 보게 되면은 앞서서 지금 그 윤영대 대표님께서 발언을 하셨는데 죄송하지만 좀 안 찍으시면 안 될까요, 저는? 조금 여야 목소리를 기자한테 그걸 찍으시면 어떻게 해요? 뺄게요. 말이 지금 그거였습니다. 홈플러스가 앞서서 1,600억을 투자를 했는데 그게 공익채권이죠.
간단히 얘기해. 1600억으로 지금 전해졌거든요. 제가 오늘 치료 오기 전에 좀 검색을 해봤는데 1600억인데 이게 아마 제 생각이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하죠? 업계에서 나온 거는 공익채권은 우선순위가 현재 우선순위가 있어요. 뭐 담보 이런 것도 다 필요 없어요. 홈플러스에서 제일 먼저 회생 절차할 때 VIP라고 그러죠. 먼저 가져갈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홈플러스 측에서 오늘 밝힌 입장이 뭐냐? 이에 따라서 특약이 있다는 거예요. 계약서상에. 자기들은 그러한 그 회생 절차, 즉 간에 긴급 자금 운영안에 대한 VIP를 안 받겠다라는 특약이 있다 그래요. 그럼 업계나 법조계에서 나오는 말은 항고심에 가갖고 이 회생 절차안이 폐지가 된다면은 그게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그러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고? 그 1,600억이라고 그랬습니까? 네, 1,600억. 뭐 큰 금액이 아니고 지금 이제 국민연금과 관련한 것은 이제 MBK가 한국 기술투자회사에 국민연금이 출자를 하고 거기에 상환 전환 우산주를 약 6천억 정도 출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회사가 다시 홈플러스에 똑같은 방식으로 해서 출자를 하기 위해서 상환 전환 우산주를 발행했는데 이 금액이 1조고 지금 1,600억에 대해서는 공익채권이다. 회생 절차에 우선하는 우선하는 1,600억을 이번에 얼마 전에 지원한 건 맞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한 거. 그 공익채권이라는 예. 그 경우는 뭐 지금 뭐 지원을 했던 것은 돈을 지금 회수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이 돈을 그 회사에서 지금 뭐 돈이 없어가지고 회수는 불가능하리라고 보고요. 당연히 대주주인 이 김병주를 구속시키고 김병주 재산이 20조에 달합니다. 그 다음에 윤종아, 김종환 이러한 사람들이 뭐 10조 이상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엄청난 돈을 벌어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들한테 받아야 될 걸 갖다가 지금 파산한 홈플러스에서 받아라기는 파산한 것을 공익채권이 먼저 이걸 회생시키기 위해서 미리 가불해 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당연히 전체적인 틀로 이 회사를 회생시킨 다음에 정부가 구상권을 행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구상권을 행사해야지. 정부가 있는 이유는 재벌들이나 이렇게 부패한 사람들이 불법 행위로 해서 기업이 망하게 되면 결국은 정부가 돈을 내는데 선 조치하고 나머지 이 구상채권을 이 김병주 등에 행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US 증권이 지금 여기에 대해서 어떤 심리검사나 또 내지는 뭐 도움 같은 거 주면은 지금 현재 이런 사태가 원활히 수습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본질적으로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 지금 저 출자를 해가지고 한 MBK 김병주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저희들이 2조 출자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돈 가진 게 돈밖에 없는데 그 사람들이 받아가지고 2조 정도는 가지고 이 회사를 충분히 회생시킨 다음에 다시 되팔면 되는 건데 이걸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고 그것을 돈을 투자하지 않기 위해서 김앤장을 매입하고 김앤장 변호사를 투입하고 돈으로 해서 구속영장도 기각시킨 겁니다. 대한민국 사법부 구속영장 누굽니까? 조희대의 그 핵심인 중앙지법원장이 그 수석재판관입니다. 조희대. 그 사람들이 임명한 이 재판관들이 제대로 대한민국 하겠습니까? 그래서 본질적으로는 이 사건은 정부가 직접 개입해서 먼저 선 조치하고 바로 구상권을 행사해서 국민들이 피해본 것을 김병주를 통해서 회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좀 간단히 대답해 주십시오. 지금 국내에서 이러한 피해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사모펀드와 연결이 되어 있다고들 많이 보거든요. 이 사모펀드 제도라든가
정부의 규제, 예. 뭐 금융관리감독원이나 금융위원회 등이 네. 해야 될 조치라든가 네. 사모펀드의 정책 실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사모펀드는 법의 규제를 벗어나서 특기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반 재벌들이 기업들이 이제 회사를 인수하더라도 자기 자본 비율을 따지는데 이 사모펀드는 그러한 것들이 없어요. 그 다음에 자기 돈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돈을 꼬가지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회사의 직원들을 감원하고 이런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사모펀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한민국 정부가 국민들을 해고하라는 이러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대한민국 정부 금융감독원이나 금융위원회 이런 사람들이 전부 윤중현, 김현장이 돈 받지 않아요? 그 위에 감독원장들 6억씩 김현장이 돈 받고 부총리하고 그렇습니다. 이 도둑놈들이 금융위원회를 장악하고 있으니 대한민국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대통령,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바로 이러한 부분을 아셔야 됩니다. 아주 전문가적이고 좋은 질문을 해주신 우리 PPS 뉴스의 정성남 국장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아주 명확한 답변해주신 윤영대 공동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검찰, 경찰, 사법적폐 청산 및 김현장 해체운동본부가 주최한 제8차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우와!